일 500km 대함 미사일 공개. 미국과 러시아가 놀랐다. 중국과 일본은 패닉 상태다. 등평 -21계열 탄도미사일은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운용하는 중증거리 탄도미사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등평 -21D 정은 대함 탄도미사일로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수상천 토함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 이 때문에 등평 -21D는 미 항공모함 킬러라는 특별한 별칭을 갖게 된다. 등평 -21은 중국군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쥐랑 -1형을 기반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쥐랑 -1형은 이전에 중국이 만든 탄도미사일과 달리 추진체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잠수함에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수중에서의 미사일 운용을 고려해 고체 연료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196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쥐랑 -1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 넘게 각종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다. 결국 1982년이 되어서야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하게 된다. 등평 -21은 1985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되고 1989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된다. 등평 -21은 이후 개량을 거치면서 정확도가 조금씩 향상된다. 원형인 등평 -21과 개량형인 등평 -21A 갑의 경우 사거리가 1700여 킬로미터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등평 -21은 원형 공산 오차가 700m에 달했다. 참고로 원형 공산 오차란 발사된 미사일이나 포탄의 낙하 지점이 절반 이상 분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의 반경을 뜻한다. 반면 동평 -21A 갑의 경우 50m로 줄어들었다. 이후 동장한 동평 -218올은 10m의 원형 공산 오차를 갖게 된다. 등평 -21계열 탄도미사일은 핵과 재래식 탄도를 임무에 맞게 선택해서 탑재할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전략미사일군도 중국으로부터 등평 -21계열 탄도미사일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등평 -21계열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종 모델인 등평 -21D는 지난 2015년 9월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등평 -21D는 텔 트랜스포터 이렉터 론처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운용되며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된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로 알려져 있으며 유도장치로는 중국판 GPS로 알려진 베이더5와 레이더가 사용된다. 이 때문에 10m 이내에 오차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등평 -21D는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 미사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군은 동평 -210과 항해 중인 수상함정을 타격하는 사람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등평 -21D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평 -21D는 중국군의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다. 안녕하세요. 맹기전국이 단계적으로 배지 이 세척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고성능 요격 전문 사양의 SM3냐 다용도 기능을 가진 SM6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군 차기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 탑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해 활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만 있을 뿐 정작 요격할 수 있는 수단 요격 미사일은 없어 비판을 받아왔지요. 북노동 미사일, 고각 발사 등 대용의 SM3 도입 적극 추진. 그래서 차기 이지스함에는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최선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이지스 체계인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은 SM3와 SM6가 대표적인데요. 군에선 당초 SM3 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SM3는 본격적인 요격 전용 미사일이지만 SM6 미사일은 대함, 대공 등 다용도이고 개발이 늦어져 배치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SM3 미사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유력한 도입 기종은 SM3 블록 1B입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900km, 최대 요격 고도는 500km 정도입니다. 유사시 우리를 주로 샵 공격할 북탄도 미사일은 수권두 B, C인데 최대 비행 고도가 80에서 150여 km 정도입니다. 하지만 SM3의 최대 요격 고도는 500km에 달하니 우리 입장에선
지나친 고사양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데엔 북한 후방기지 영저동기지에 배치돼 있는 노동미사일이 고각발사로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미국제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이나 국산 천국 -2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SM-3, KN-23 등 적어도 비행복 신형 미사일 요격 불가능. 그런데 지난 2019년 이후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KN-23 북한판 의속한대로 등 최대 비행고도가 35에서 60여 킬로미터에 불과한 북신형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 발사한 KN-23 개량형은 비행거리 600m의 최대 비행고도는 60여세였습니다. 특히 KN-23 개량형은 전술핵 탄도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SM-3 블록 18의 최저 요격고도가 70에서 90km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70에서 90km 고도 아래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새 위협으로 부상한 KN-23 개량형 등북신형 미사일은 SM-3로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GN-23 개량형의 전술핵 탄도를 장착할 수 있다면 북한이 굳이 핵탄도 노동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필요성도 낮아지겠지요. 비싼 가격도 주목 대상입니다. SM-3 블록 18은 한 발당 가격이 2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2024년부터 총 6,400여 원의 예산으로 20여 발의 SM-3를 도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SM-3로 요격이 불가능한 새로운 북미사일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SM-3 효용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사실상 재검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발당 250억 SM-3 미사일 20여 발 도입 계획 사실상 재검토. 장거리 여기엔 오는 요격 미사일 LSM 최대 2024년까지 개발될 고소도 40에서 60여 킬로미터도 SM-3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요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성조기지에도 배치된 미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150억 원, 패트리엇 팩3가 48억에서 62억 원, 국산 천국 -2가 17억 원 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방산청은 SM-3 대신 SM-6 미사일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6 미사일은 미 해군이 도입 중인 다용도 미사일로 SM-2 블록 4A 함대공 미사일 본체와 AIM-120C 암함 공대공 미사일 탐색기를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고 함정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중국의 DF-21D 대함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도 성공해 대함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500여 발이 도입돼 60여 척의 함정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군 고위 소식통 SM-6가 효용성과 가성비 면에서 SM-3에 크게 앞서 항공기와 함정 등의 경우 최대 37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최대 요격고도는 35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6.1발당 가격이 50여 원으로 SM-3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도 군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해군이 적극 추진 중인 한국형 경항모에 대해 중국 등의 대함탄도 미사일 위협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어용으로도 SM-6가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 고위 소식통은 효용성과 가성비 면에서 SM-6가 SM-3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M-3와 SM-6 모두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군은 SM-3와 SM-6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해군 소식통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SM-3의 효용성에 대한 여러 차례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었다며 은호동 미사일 고각발 사시 요격엔 SM-3가 가장 효과적이며 SM-6는 함대 방공용으로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무기 도입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청과 해군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